일단 정진상 전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성남시청 사무실이든 혹은 본인 자택이든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들어왔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5층까지 바로 올라갔는데 근데 그냥 가면은 몇 층 가는지는 정말 안 나오니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정진상 실장 집입니다. 들어갔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센서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 모습도 다 보입니다. 불이 켜집니다. 또 5층까지 갔습니다. 유동규 들어가서 내려오는 거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시간을 2019년 9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그러니까 4년 전에 유 전 본부장이 내가 정진상 전 실장 돈을 주러 갔다. 근데 본인이 기억하기에 정 전 실장 집이 이렇게 생겼다. 구조도를 그렸는데 실제 정 전 실장 자택과 비슷하다는 얘기, 물론 이거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일단 유 전 본부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제 법정에서 증언을 좀 했더라고요. 네. 보시다시피 비슷합니다. 만약에 저거를 미리 저 집의 평면도를 구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가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어낼 수도 있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는 거고 이 정도 진술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물론 뭐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엘리베이터 방금 전에 나온 것도 보면은 CCTV에 찍힐까봐 엘리베이터를 안 탔다는 얘기고 서영교 의원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보인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CCTV에 찍힌다는 거하고 밖에서 계단에 올라가는 게 보인다고 하는 거는 전혀 본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일관됩니다. 돈 봉투 크기, 뭐 옷을 외투를 입고 갔는데 어떻게 감췄다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나왔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 내부 구조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했다, 법정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파장이 큰 정진상 전 실장 뇌물 사건인 걸 일단 빼면 변호사시니까 실제로는 재판 과정에서 뭐 뇌물형이 형사 사건이나 혹은 뭐 개인 간에 이런 걸 했을 때 특징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도면, 집 구조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을 좀 점쳐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그 변호사 한 25년 했거든요. 한 번도 제가 경험 못한 게 있어요. 제가 한 번도 25년 못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뇌물 사건에서 뇌물 받은 사람이 난 뇌물 받았다. 이걸 자백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한 번 못 봤습니다. 전부 다 나 10원도 안 받았다, 할복자살하겠다, 억울하다 이러거든요. 따라서 이게 정진상 실장이 부인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이게 그 우리가 판례가요 두 가지를 봅니다. 뇌물 사건은 첫째는 이제 그 준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입니다. 저게 바로 구체성이에요. 그냥 이게 돈을 대충 뭐 몇천 줬다는 것보다 집에 어떻게 엘리베이터 가서 구조가 어떤데 어떻게 줬다. 얼마나 이게 구체적입니까? 그 점에서 저는 저 진술은 상당히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이런 게 증거 가치가 높다. 이걸 우리 법률 용어로 증명력이 높다. 그 진술이. 증명력이요? 증명할 수 있는 힘, 증명력이 높다. 이렇게 첫째 보이고요.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을 주면 준 사람도 처벌되잖아요. 자기도 처벌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거짓말로 무고할 동기가 있는가? 저 사람하고 이게 뭐 전생에 철천지 원수가 지가지고 야 돈 안 준 걸 줬다 해야 되겠다. 이 동기를 보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뭐 때문에 이게 본인이 처벌 당하면서까지 돈 준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 저는 판례 기준에 봤을 때는 이것도 이게 증거가 차고 넘치면서 넉넉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개인적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팔복 자살이라고 표현한 것만 제가 살짝 드러나겠습니다. 그 부분만. 옛날에 누가 한 게 아 예. 뭐 일단 연합해서. 뭔지는 알겠는데 다만 뭐 표현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좀 과격할 수 있으니까요. 집 구조, 아파트 평면도 비슷하게 다 그렸고 실제로 대략적으로 맞다. 또 하나 4년 전 가을 당시에 500만 원 현금 묶음 6개를 줬는데 거실 소파에 돈 3천만 원 쏟아서 보여줬다. 어떤 행동을 취했고 소파에서 어떻고 뭐 이런 부분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유 전 본부장이 얘기하긴 했거든요. 진술의 구체성이 있죠. 슈퍼에 들려서 과자 봉지를 사서 거기에 돈을 넣고 과자 봉지로 가렸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소파에 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진술의 구체성이 있어서 또 신빙성을 인정하는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면에 자신이 정진상 씨를 돕기 위해서 CCTV가 나오지 않는 계단을 이용했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계단을 이용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차장 입구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CCTV를 피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서영구 의원의 말처럼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 논리로 사용될 수 있고요. 또한 돈을 전달한 이유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뇌물이라고 하면 대가성이 있는 돈을 줬어야 되는데 판사가 유동규 씨한테 그럼 당신은 왜 돈을 줬나라고 물어보는데 유동규 씨가 답변을 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그러면 정치적 동지였기 때문에 줬냐 아니면 정기적으로 상담한 거냐 아니면 대가성 있는 청탁이 있었냐라고 물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유동규 씨가 이걸 흐렸기 때문에 대가성 입증에 있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재판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만이 판사가 누구의 말을 신빙성 있게 믿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승훈 변호사님, 물론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정 전 실장 뇌물 혐의 재판에서 주로 증언을 했으니까 저희가 쭉 소개를 해드렸고 집 구조도 그렸고 비닐봉지에 담았고 과자 봉지로 가렸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정 전 실장 측 혹은 변호인들의 어떤 입장이라고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아예 할애가 안 됐었던 겁니까?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몸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검찰 신문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검찰 신문조차도 마무리를 못하고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재판기일에 정진상 씨 측 변호인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또 다른 어떤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정 전 실장 측이 경기도청 아니죠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뇌물 안 받았다는 증거로 첫 번째가 CCTV 잘 돌아갔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 집 구조를 유 전 본부장이 그렸고 비닐봉지 소파에 3천만 원 이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 전 실장 측이 또 어떻게 반론을 재판부한테 펼치는지 저희가 이후에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꽤 오래전 얘기까지도 좀 언급했던 얘기 이걸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글쎄 적어도 이제 1,000만 원씩 편지 봉투 3개에 나눠 담아서 안주머니에 봉투 2개를 넣었고 바깥 주머니에 하나를 넣어서 경기도청에 가서 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내용을 보면 저 내용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 경기도청에 가서 그 서랍을 열고 어디에 넣어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거는 일반적으로 무슨 악의를 가지고 이게 말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저런 구체적인 진술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의아할 정도로 더군다나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부분도 이제 재판부에서는 증언 자체가 굉장히 구체성이 있다 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증언이라고 봅니다. 김용 전 부원장 뇌물수수협회 재판이나 혹은 정 전 실장 관련 이런 뇌물 혐의 재판도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양측 좀 공방도 이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유 전 본부장의 법정 증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부터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